여러분, 방울토마토 절대 그냥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열심히 씹어 드셔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고작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7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딱 20초 끓는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흡수율이 무려 4배 이상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일 방울토마토를 헛되이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토마토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10중 8구 방울토마토 한 팩이 들어있을 겁니다. 마트 갈 때마다 건강에 좋다니까 습관처럼 집어오시죠. 그런데 정작 그 방울토마토를 제대로 드시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이 방울토마토의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방울토마토를 잘못 드셔왔는지, 어떻게 먹어야 암 예방부터 혈관 건강, 전립선 보호, 눈 건강까지 제대로 챙길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생토마토의 충격적인 영양 낭비 실태. 둘째,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라는 놀라운 성분의 정체. 셋째, 흡수율을 4배로 높이는 과학적 조리법. 넷째, 전립선과 혈관과 눈을 동시에 지키는 구체적인 섭취 방법. 다섯째,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과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돈 안 드는 건강 비법을 손에 넣으시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방울토마토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맛이 없어서 냉장고 구석에 방치하고 계신가요? 어느 쪽이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방울토마토를 생으로 먹을 때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핵심 영양소의 양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성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생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기대치의 겨우 8%에 머물렀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울토마토 열알을 힘들게 씹어 먹어도 실제로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은 한 알도 채 안 되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토마토의 세포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빨간 색소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아주 단단하고 질긴 세포벽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마치 두꺼운 금고 속에 보석이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꼭꼭 씹어도 이 금고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도 대부분 그대로 통과해서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더군다나 토마토 껍질은 식이섬유가 매우 질기게 엮여 있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께서는 생으로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지는 소화장애까지 겪으시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위해 꾸준히 토마토를 사다 먹지만 정작 몸에는 영양이 거의 전달되지 않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결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토마토를 꾸준히 먹었지만 혈중 항산화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사례가 전체 참가자의 68%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거의 7명이 헛되이 드시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렇다면 토마토를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토마토가 아니라 먹는 방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단한 라이코펜이 도대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더 많이 만들어지는 붉은 색소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마토가 빨간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색소가 단순한 색깔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47,000명의 남성을 12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무려 35%나 낮았습니다. 10명 중 거의 4명이 전립선암을 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싼 건강 보조식품으로도 쉽게 얻기 어려운 놀라운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이나 주변 남성분들 중에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 밤에 자다가 3번, 4번씩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 남성의 7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67세 박종수 씨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낮에는 늘 피곤하셔서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뛰어놀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부인께서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토마토 조리법을 바꿔보자고 권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올리브유에 재운 방울토마토 20알을 꾸준히 드신 지 2달 만에 야간 화장실 횟수가 2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손주와 뒷산 산책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과속하는 차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가 제멋대로 불어나는 것을 딱 잡아주는 것이죠. 라이코펜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서울병원 심혈관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오래된 수도관에는 물때와 녹이 끼죠? 콜레스테롤이 바로 혈관에 끼는 이 물때와 같습니다. 라이코펜은 이 물때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천연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한 알 먹는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고기 먹을 기회도 별로 없이 밥심으로 일만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 드니까 혈관에 기름이 끼는 것이 걱정이 되시죠. 비싼 혈관 영양제를 사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작은 빨간 열매가 그 비싼 영양제 못지않은 혈관 청소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 안 들이고 혈관 관리하는 방법, 우리 세대에게 딱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일본 게이오 대학 안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라이코펜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10명 중 3명이 겪는 매우 흔한 눈질환인데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이 황반변성 진행 속도가 28%나 느려졌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비싼 눈 영양제를 사실 필요 없이 토마토 하나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라이코펜이 전립선, 혈관, 눈 이렇게 3가지를 동시에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분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귀한 라이코펜은 단단한 세포벽 속에 갇혀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대부분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이 귀한 성분을 우리 몸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이 갇혀있는 세포벽은 열에 약합니다. 끓는 물에 15초에서 20초만 살짝 데쳐주면 이 단단한 세포벽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금고의 자물쇠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식품과학과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88도 이상의 열로 30초 이내로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생토마토 대비 3.8배 증가했습니다. 거의 4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열에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걱정하십니다. 보통의 비타민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은 정반대입니다. 열을 가해야 오히려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시스형 전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열이 라이코펜의 모양을 몸에 맞는 열쇠 모양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기름을 함께 곁들이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을 가해도 기름 없이 먹으면 흡수율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올리브유가 가장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한 그룹은 기름 없이 섭취한 그룹보다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2.4배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라이코펜을 감싸서 장에서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비싼 올리브유가 부담스러우시면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좋은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데친 후 반드시 찬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서 건져낸 방울토마토를 바로 찬물이나 얼음물에 담가주시면 두 가지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온도 차이 때문에 껍질이 저절로 쭈글쭈글 수축하면서 과육에서 분리됩니다. 힘들게 칼로 깎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급냉 과정에서 비타민C 파괴가 최소화됩니다. 열에 약한 비타민C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빨리 온도를 낮춰주면 영양소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끓는 물에 15초에서 20초 데치기. 둘째, 찬물에 바로 담가 껍질 벗기기. 셋째, 올리브유와 함께 먹기. 이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냄비 하나, 물 한 솥, 올리브유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더 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밥을 지으시면서 옆에 냄비 하나만 더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밥 뜸 들이는 동안 토마토 데치고 껍질 벗기면 딱 끝납니다. 따로 시간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살림에 딱 한 동작만 얹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보관하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실전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직접 해보셨다가 토마토가 흐물흐물 다 터져버린 경험이 있으시죠? 아니면 껍질이 안 벗겨져서 결국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하시면 그런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방울토마토를 씻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꼭지를 먼저 떼고 물에 담그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위험합니다. 꼭지가 떨어진 자리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이 틈으로 잔류 농약이나 세균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식초를 두세 방울 탄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꼭지를 떼어내셔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과일과 채소는 꼭지를 제거하기 전에 세척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껍질을 쉽게 벗기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십자로 칼집을 넣으라고 많이들 하셨죠. 하지만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작아서 십자 칼집을 넣다가 손을 다치기 쉽습니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꼭지가 달려있던 윗부분 단면을 칼로 아주 얇게 한 번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톱질하듯 살살 썰어내는 느낌으로 꼭지 끝부분만 잘라주세요. 이 작은 절단면이 끓는 물 속에서 열쇠 구멍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물이 이 틈으로 들어가면서 껍질과 과육 사이를 자연스럽게 벌려줍니다. 물이 펄펄 끓으면 준비해둔 방울토마토를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15초에서 최대 20초, 이것만 기억하세요. 절대 30초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30초가 넘어가면 과육이 완전히 익어서 흐물흐물해지고 모양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겉껍질만 살짝 분리하는 것이지 토마토를 삶는 것이 아닙니다. 넣자마자 잘라둔 틈새 부분에서 껍질이 살짝 뒤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건져내셔야 합니다.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건져낸 토마토는 미리 준비해둔 찬물이나 얼음물에 곧바로 풍덩 담가줍니다. 이 급냉 과정이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뜨거운 껍질이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수축하고 과육에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제 한 손으로 토마토를 가볍게 잡고 손가락 끝으로 쓱 밀어보세요. 포도알 빠지듯이 껍질이 미끄러지듯 훌러덩 벗겨져 나갑니다. 두 손으로 낑낑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번에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이 방법이면 1분 안에 수십 알의 방울토마토를 깔끔하게 탈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껍질을 벗긴 이 탱글탱글한 방울토마토로 최고의 건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내놓는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를 집에서 뚝딱 만드는 방법입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껍질 벗긴 방울토마토와 양파 반 개, 올리브유 5숟가락, 레몬즙이나 사과식초 4숟가락, 꿀이나 올리고당 3숟가락, 소금 반 숟가락. 이것이 전부입니다. 집에 다 있는 재료입니다. 따로 사실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양파를 잘잘하게 다져서 토마토 위에 올려주세요.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아삭한 식감까지 더해져서 씹는 맛이 훨씬 살아납니다. 매콤한 것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청양고추 1개를 곱게 다져 넣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황금 비율 소스를 만들어 부어줍니다. 올리브유 5숟가락, 레몬즙 4숟가락, 꿀 3숟가락, 소금 반 숟가락. 이것을 잘 저어서
토마토 위에 골고루 끼얹어 줍니다. 올리브유가 라이코펜 흡수를 4배까지 높여주는 핵심 열쇠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비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오래된 유자청이 있으시다면 꺼내오세요. 꿀 양을 한 숟가락 정도 줄이고 유자청을 큰 숟가락 하나 둘 다져서 넣어주시면 유자 특유의 깊은 향이 소스 전체에 퍼져서 풍미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유자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유자청이 없으시면 기본 소스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숟가락으로 살살 버무린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하루만 재워두세요. 하루가 지나면 토마토에서 깊은 과즙이 우러나와 소스와 어우러져 국물이 자작하게 고입니다. 한 알 떠서 입에 넣으시면 상큼하고 달콤한 과즙과 올리브유의 부드러운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한번 맛보시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토마토라면 입도 대지 않던 분도 이건 신기하게 배갈도 드십니다. 자, 이제 이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매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은지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방울토마토를 몇 알이나 드시나요? 5알, 10알.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적정 섭취량은 방울토마토 기준 15알에서 20알 정도입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약 200g에서 300g 사이입니다. 이 양이면 하루에 필요한 라이코펜 섭취량의 80% 이상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토마토의 유기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빈속에 토마토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장이 약하신 분은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밥을 먼저 어느 정도 드시고 나서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는 것이 위장에 가장 부담이 적고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남성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4번 이상 토마토 조리식품을 섭취한 그룹에서 전립선암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가끔 한 번 드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여성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교 피부과학과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40% 감소했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안에서부터 피부를 지키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 피부는 바깥에서 덧바르는 것보다 안에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토마토 마리네이드의 조리법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끓는 물에 20초, 찬물에 담그고 올리브유 소스에 하루 재우면 끝입니다. 돈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건강을 위해 먹는 토마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만드실 때 절대로 설탕을 넣지 마세요.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보시면 어머니가 토마토를 썰어 놓고 설탕을 뿌려주시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 달콤한 맛이 그립기는 합니다. 하지만 설탕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60대 이상 10명 중 4명이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를 겪고 계십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통계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겠다면서 설탕으로 혈당을 올려버리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꿀이나 올리고당을 적당히 넣으시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충분히 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과 사과산이라는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이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식도 점막이 이미 약해져 있는 분들은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밥이나 계란, 빵 같은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위장을 먼저 보호막으로 감싼 다음에 토마토를 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토마토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에게는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좋은 작용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체내에 칼륨이 쌓여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하고 남은 생 방울토마토를 베란다나 식탁 위에 그냥 놔두시면 하루 이틀 만에 초파리가 끓고 곰팡이가 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빨리 상합니다. 밀폐 용기 바닥에 깨끗한 키친타월을 한 장 깔아주세요. 이 키친타월이 용기 안에 과도한 수분을 흡수해서 토마토가 물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만 보관하시면 냉장고에서 2주까지도 탱글탱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한 토마토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져봤을 때 끈적끈적한 진물이 나오거나 곰팡이가 보이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면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상한 토마토를 드시면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생토마토는 영양 흡수율이 10%도 안 됩니다. 90%를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둘째, 토마토의 핵심 성분 라이코펜은 전립선, 혈관, 눈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셋째, 끓는 물에 20초 데치고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4배로 뛰어오릅니다. 넷째, 하루 15알에서 20알을 식사와 함께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설탕은 넣지 마시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면 공복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면서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작 우리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 걱정도 덜어주는 것이고 손주들과도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방울토마토 한 팩이면 됩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끓는 물 한 솥 올려놓으시고 방울토마토를 20초만 데쳐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전립선을 지키고 눈을 밝게 해줍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내일이 바로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 사실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건강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구독과 응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